오늘은 기후위기 시대의 도시는 어떤 모습이고 또 어떻게 변화해야 하는지 도시의 정체성과 도시 발전에 대해서 오랫동안 연구하시고 여러 신도시 개발 사업을 총괄하신 이승우 인하대 초빙 교수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선생님 뭐 요즘 별일 없냐? 간밤에 잘 주무셨습니까? 이런 말 하잖아요. 요즘 어떻게 그동안 잘 지내셨나요? 예, 뭐 저는 도시 재생학과 교수로서 계속 강의를 대학원생들한테 해왔고 요번 주에 이제 종강을 합니다. 네. 그래 이제 그 동안에는 강의에 충실히 했고 또 이제 제가 또 속해 있는 미래 탄소 중립 포럼에서 탄소 중립 지도사 네. 1기에 거쳐서 2기가 현재 교육 중에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해서 이제 관리를 지금 하고 있는 중입니다. 네. 탄소 중립 지도사 민간 지도사. 자격증입니다. 이게 지금 벌써 2차 예, 2기 교육에 예. 들어가나요? 와. 그래요. 선생님 그러면 학기 끝나면 이제 방학이니까 조금 시간이 있으시겠어요? 하려면 많은 선생님들이 뭐 성적 처리해야 된다. 기말 예, 여러 가지가 바쁘다고 하는데. 그거는 뭐 기본적으로 하고요. 아하, 방학 네. 때 이제 뭐 그동안 책을 하나 좀 쓰려고 하다가 못 쓴 부분이 있어서 네. 이번 겨울에는 그 교재를 만들어내는데 한번 노력을 해보려고 합니다. 네, 실제로 여러 신도시 개발을 총괄하셨던 선생님의 교재니까 굉장히 기대가 되네요. 도시재생학과에서 지금 학생들을 가르치고 계신데요. 오늘은 이승우 선생님이 청라 영종, 인천에 있죠. 청라 영종 사업단장이셨거든요. 그때 기획 총괄하셨던 청라 국제도시와 관련된 이야기를 좀 들어보려고 하는데 제일 먼저 저희가 이거 굉장히 헷갈리거든요. 청라 국제도시, 송도 국제도시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검단이나 일산이나 뭐 삼본을 두고 국제도시라고 하진 않잖아요. 이게 국제도시가 붙는 거하고 그냥 신도시하고는 어떻게 다른 건가요? 보통 이제 도시를 얘기를 할 때 네. 100만 평방미터 이상이 될 때 이제 도시라고 저희들이 부릅니다. 통상 30만 평 정도죠. 근데 그 중에서 이제 330만 평방미터, 네. 그러니까 약 100만 평을부터는 저희들이 신도시라고 부릅니다. 아하. 그러니까 우리가 신도시가 되려면 일단 규모적으로 100만 평 이상이 돼야 된다. 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관련 법들이 있습니다. 신도시 같은 경우 도시를 만들 때는 택지개발촉진법, 공공주택법 이런 법에 의해서 이제 만들어지죠. 네. 그다음에 이제 여러 가지 그 기업도시 하면은 기업도시에 대한 특별법에 의해서 기업도시가 만들어지고 또 우리가 그동안 이전 하는 혁신도시 그런 그 공공기관 이전에 따라서 이제 지역마다 한 100개 지역에 10개 지역에 이제 혁신도시를 만들었는데 네. 그런 것은 혁신도시에 대한 특별법의 기준이에요. 그것들은 이제 국토의 이제 국가균형 발전 특별법 내에도 속해 있죠. 그다음에 이제 그 경제자유구역 같은 경우는 경제자유구역 법에 의해서 만들어집니다. 네. 그래서 2003년도에 경제자유구역법에 탄생이 돼서 인천, 부산, 진해, 광양 이렇게 이제 시작을 처음 했어요. 네. 그때 인천에서 청라와 송도와 영종주구 세 개의 이제 경제자유구역들이 사업을 하게 되죠. 그다음에 이제 그런 도시들이 컨셉에 맞춰서 관련법에 의해서 그 도시의 기업도시, 혁신도시, 경제자유구역, 그다음에 신도시 이렇게 불려지고 신도시하고 경제자유구역하고의 큰 차별점은 경제자유구역은 외자 유치를 하는 데 있어요. 그다음에 이제 그러다 보니까 토지용 계획상으로 신도시는 주거용지가 한 35% 정도가 됩니다. 전체 면적에. 네. 그리고 이제 경제자유구역은 이제 10% 내외, 5 내지 10% 정도가 주거면적으로 잡히다 보니까 경제자유구역의 밀도는 굉장히 낮아요. 네. 그 예를 들어서
청라 같은 경우에는 530만 평인데 네. 그 우리가 수용 가구 수가 세대 수가 3만 3천. 그리고 이제 검단 신도시 같은 건 330만 평인데 7만 정도 세대 수를 수용을 해요. 그런데 면적은 훨씬 넓은데 네. 오히려 수용 세대 수는 거의 뭐 반 정도밖에 안 되는. 예. 그래서 그런 건 보더라도 이번 특별한 정부의 정책에 의해서 정책 방향에 대해서 도시를 그렇게 구분을 합니다. 아, 그럼 국제 신도시가 붙으면 국제 도시가 붙으면 일단 여기 경제 자유구역이 있다고 봐야 되는 건가요? 그렇게 봐야죠. 지금 경제 자유구역에도 이제 국제, 그러니까 송도 국제도시, 청라 국제도시, 네. 영정은 그냥 하늘도시라고 저희들 부릅니다. 그런데 제주도 있어요. 제주도 국제 자유도시, 거기도 네. 제주도도 이제 특별법에 의해서 자치로 이제 운영을 하죠. 그래서 국제가 들어간 데는 외자 유치가 같이 포함된 개념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아하, 이제 알겠네요. 외자 유치가 같이 포함된 곳이다. 그러면 아까 말씀하실 때 2003년도 경제자유구역법 생기면서 인천, 부산, 진해, 전남, 광양이 경제자유구역이 됐다 했는데 진해나 광양을 국제 신도시라고 하지는 않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그러니까 지금 경제자유구역이 지정을 했지만 네. 가장 활발하게 지금 진행되는 곳이 인천이에요. 인천. 그래서 부산, 광양은 다소 이제 활성화가 좀 덜 돼 있죠. 그래서 거기도 나름대로 투자 유치가 활발히 되면 뭐 그러한 걸맞는 이름들이 부여가 될 겁니다. 네. 그 처음에 청라 영종 사업단장이 이제 부임하셨을 때 지금하고는 정말 다른 모습이었을 텐데 저 영종도가 그렇게 될 줄 몰랐거든요, 진짜. 그렇죠. 이게 그 청라가 원래는 어떤 모습이었나요? 제가 2005년도에 이제 그 부임을 받아서 청라를 갔을 때 네. 수만 마리의 철새가 하늘에 가득 찼었어요. 네. 그리고 그 벌판에는 전부 벼농사가 지어서 이제 거의 그 야생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네. 또 그 주변에는 이제 쓰레기 매립장이 그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쓰레기 매립장 수도권 매립장이 거기에 있고 네. 그다음에 그 앞에는 화력발전소가 있고 또 주물단지로 유명했던 서부 산업단지가 있고 석유화학 관련한 정유 가스 쪽에는 산업시설이 있고 네. 그러다 보니까 야 이런 곳에서 도시가 만들어질까 있을 수 있을까 이런 거에 대한 걱정이 사실 많았습니다. 네. 그때 상황은 사실 이제 방치되고 버려진 땅이었죠 그 당시는. 쓰레기 매립장하고 석유화학가스 산업단지하고 예. 그거를 이제 도시로 만든 건데 청라 국제도시로 이게 쓰레기 매립장까지 있고 그랬으면은 사업 초반에 또 여기 철새가 많았다는 것도 마음에 걸리고요. 이 사업 초반에 좀 난관이 있지는 않았을까요? 이게 이제 매립을 한 땅이다 보니까 네. 그 매립된 부분에 대부분 매립지 내에는 생활 쓰레기들이 매립돼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을 전부 이제 파내서 다시 이제 제거를 하는 작업이 아주 대단하죠. 그 매립된 생활 쓰레기가 200만 톤 정도 됐고 그거에 대한 처리 비반 한 3천억 정도 소요가 됐습니다. 네. 그런 부분이 있고 그리고 그 당시에 이제 검은 머리 갈매기 그다음에 큰 기러기 이거는 이제 법정 보호종인데 네. 이런 부분들 그리고 이제 그 야생에 있는 이제 맹꽁이 그리고 이제 금개구리 네. 이런 문제 때문에 환경단체에서 계속적으로 환경 문제로 이제 보도가 됐었습니다. 네. 네. 그리고 제가 그 당시 개발할 때 김포 한강도시도 그런 문제 때문에 철새 문제 때문에 사업지구가 축소된 경험이 있기 때문에 네. 네. 청라도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제대로 조치가 안 되면 사업이 정상적으로 진행되기가 어려울 것이다라고 이제 판단이 돼서 초기에 그런 문제가 걱정이 많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그 초기에 철새나 검은 머리 갈매기, 큰 기러기하고 이름 다 기억을 하시는데 맹꽁이, 금개구리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해결하면서 이 신도시를 시작하신 걸까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이제 조사를 했죠. 네. 식생 조사를 해서 보니까 이것이 서식처면은 상당히 어려워요. 근데 다행히 먹이 활동하는 공간, 철새가 지나가서 먹이 활동. 근데 그 왜 먹이 활동하냐면 거기에 100만 평 이상의 농지가 있으니까. 그 농사를 짓고 있었거든요. 네. 그래서 그 배경을 설명을 하면 그것이 청라가 매립지가 된 것이 이제 동아건설에서 70년도에 중동의 건설 장비들을 끝내고 80년대에 국내로 반입을 하면서 여기를 매립을 해서 농지로 쓰겠다라는 정부한테 승인을 받아서 매립을 한 곳입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농지로밖에는 쓸 수가 없었던 곳이죠. 네.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IMF 때 사업이 어려워지니까 결국은 그것을 농어촌공사한테 매각을 했고 농어촌공사에서 또 여러 가지 이제 부담이 되니까 그것을 그 당시 이제 토지공사 LH한테 다시 매각을 했어요. 네. 그래서 LH가 그걸 받아서 이제 그거를 이제 어떻게 사용을 할 건가 하다가 이제 경제자유구역이 들어오면서 개발이 시작됐던 곳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도시로 만들려면 그 매립 쓰레기를 이제 정상화시키고 네. 또 그 일어났던 철새에 대해서 어떻게든 조치를 해야 되는데 먹이 활동을 할 수 있는 공류에 대해서 농사를 막을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그 당시 영농법인이 6개 정도가 있었는데 네. 그 농사를 바로 중지를 시켰죠. 보상을 다 해주고 그 과정에서 굉장히 어려움이 있었는데 그래서 1년 동안 이제 농사를 못 짓게 하고 그것을 막고 그 다음 겨울에 가니까 철새가 다 없어졌어요. 그래서 이제 환경단체에서도 깜짝 놀랐죠. 그 수만 마리의 철새들이 어느 날 갑자기 다 없어진 거예요. 그 먹이 활동을 할 수 있는 공유들이 없어요. 그래서 이런 철새 문제는 그런 식으로 이제 정리를 해서 철새가 이제 다른 곳으로 이제 갈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이제 환경 문제에 대해서 이제 그 조치를 했고 그 다음에 이제 뭐 매립토 이런 문제는 또 그거를 전부 이제 파내서 네. 좀 옮기고 그런 쪽에 이제 초기 단계에서는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네. 우리 그 청라 국제신도시, 영종 국제신도시, 송도 국제신도시, 이제 청라 영종이었죠. 여기 사업을 총괄하셨던 이승우 선생님께 이 도시의 탄생 배경과 역할에 대해서 들어보고 있습니다. 궁금하신 점 있으면 샵 0999로 문자 주시고요. 이어지는 노래 이소라의 사랑이 아니라 말하지 말아요 듣고 2부에서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오늘은 여러 신도시 개발 사업을 총괄하셨죠. 그야말로 우리나라 수도권의 신도시 역사를 꿰고 계신 분인데 이승우 선생님께 청라 영종 사업단장으로 계실 때 기획 총괄하셨던 청라 국제도시와 얽힌 여러 이야기 듣고 있는데요. 밀라노님이 도시의 정체성이 뭔지, 도시가 생성되는 이런 이야기를 어디 가서 편하게 라디오로 들을 수 있겠어요. 흥미진진합니다. 이승우 교수님 출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고 제가 하고 싶은 말을 대신했는데 그렇죠. 저희 그리고 항상 명쾌하게 설명을 해 주시니까 이게 정리가 참 잘 되는 것 같아요. 말씀 들으면서. 선생님 아까 우리 1부에서 청라 지역 처음에 그 쓰레기 매립장이 있고 막 100만 평 농사 짓고 그러는 데서 그 매립토 다 쓰레기 제거하고 정리하셨던 거 또 이제 농토를 정리해 보니까 검은 머리 갈매기든 큰 기러기든 거기서 먹이 활동을 하던 철새들이 이제 다른 곳으로 옮겨가게 되니까 그거는 더 문제가 없었다 하시지만 또 야생 맹꽁이 금개구리들도 있었잖아요. 이런 말하자면 보호 동식물일 수 있는데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해결하셨는지. 금개구리하고 맹꽁인데 그 중에서 이제 맹꽁이는 네. 이 생태 환경이나 이런 그 과정이 불분명해요. 그래서 이게 이렇게 산재돼 있거든요. 근데 이제 맹꽁이가 이제 보호종이다 보니까 네. 환경단체에서 이거를 이제 사업을 그런 것 때문에 하지 말아야 된다. 근데 이게
500만 평이 넘는 넓은 면적에서 산재가 되다 보니까 네. 그래서 이제 환경단체하고 이제 협의를 하는 과정에서 이거를 한 곳에 몰려 있으면 그거를 뭐 재척을 해서 보존을 하면 되는데 이게 산재돼 있으니까 우리도 그 주민들이 이주하는 거죠. 이주 대책을 세워주자. 그래서 맹꽁이가 서식할 수 있는 좋은 환경을 만들어서 맹꽁이를 이주시키자. 이런 새로운 개념을 이제 제안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환경단체에서도 한번 해봅시다 해가지고 이주를 할 곳을 정해서 공원 쪽에 이주 대책 지역을 만들어서 맹꽁이를 포획하고 그리고서 그쪽으로서 이제 하는 쪽으로 방법을 했는데 이 막상 포획하려니까 이게 없는 거예요. 그래요. 그래서 진짜. 이제 맹꽁이를 포획하는데 애를 먹었어요. 하여튼 네. 할 수 있는 대로 보이는 대로 전부 포획을 해서 새로운 이주단지를 만들어졌는데 이런 새로운 전례들이 네. 나중에 이제 도시를 만들면서 하나의 이제 시스템이 돼버렸죠.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할 수도 없고 그러니까 주민이 이주하듯이 동식물도 이주를 하는 개념을 처음 도입을 해서 그 이후에는 다른 사업지구에서도 그런 식으로 같이 그런 시스템으로 자리를 잡게 되었습니다. 그 일종의 매뉴얼이 된 거네요. 예, 예. 보호동식물을 그냥 없애는 게 아니라 예. 사람이 이주하듯이 이주 대책을 세워서 예. 정말 그런데 그러면 그 맹꽁이나 직원분들이 잡으셨을 거 아니에요. 누가 환경단체하고 제에서. 주민들하고 다 같이 잡았습니다. 아, 그래서 이사 갈 수 있도록 도와준. 예, 예. 아유, 이런 얘기도 참 진짜 그 현장감 있는 얘기인데 그래요. 저희 또 하시면서 제 생각에는 이 청라 국제 도시를 놓고 뭐 처음에 광고할 때 전단지 오고 그러면 한국의 베네치아 막 이런 광고들이 있었거든요. 이걸 청라 도시의 어떤 컨셉 개념으로 잡으신 것 다른 도시와 차별화하려고 이렇게 하셨을 텐데 이 어떤 관점에서 이 한국의 베네치아가 됐는지요. 청라 국제 도시가. 제가 이제 12월 달에 2005년도 12월 달에 기자간담회를 하면서 네. 청라가 이제 물의 거기에 이제 공전천, 신공천, 그다음에 바다, 호수공원 이렇게 물이 많다 보니까 이제 이런 것들을 연계해서 물의 도시를 만들겠다. 그리고 100m짜리 시티타워를 만들어서 랜드마크를 만들겠다. 이런 얘기들을 사담 형태로 했는데 네. 그게 1월 초에 신년에 일면으로 지방지에서 이걸 다 이거를 보도를 해버렸어요. 사담으로 하신 얘기인데. 예, 그래서 이제 당황을 했죠. 네. 야, 이거 본사하고 협의도 안 됐는데 네. 먼저 얘기한 게 일면으로 나와버리니까 걱정을 했는데 일주일이 지나도 아무도 누가 뭐라고 하질 않아요. 그래서 이거 그럼 나름대로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추진을 해봐야 되겠다 하니까 이제 가장 말이 많이 나오는 것이 타워를 네. 얘기를 하다 보니까 동방명주 얘기를 많이 하는 거예요. 저기 상해 있는. 네. 그래서 이제 구정 때 얼른 이제 동방명주를 가서 보고 와가지고 동방명주보다는 더 큰 거를 만들어야 되지 않겠냐. 네. 이거 만들 거. 그래서 이제 타워를 계획을 하면서 이 스토리텔링을 이제 만들어낸 거예요. 그래서 네. 청라가 원래는 청라도에 있는 청라예요. 그 청라의 한자음은 부축고청의 이끼라자의 섬인데 그 우리가 쑥대밭이라는 뜻이 있어요. 옛날에 네. 이제 서물이 있다 보니까 쑥이 많이 있었던 모양이더라고. 근데 그 청라라는 이름이 너무 이쁘고 네. 또 우리가 국제적으로 좋은 우리가 청라라는 시인도 청라 언덕이라는 시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래요. 이걸 푸를 청에 비단 낮자로다가 한자를 거예요? 바꿨습니다. 아, 이거 바꾸신 거구나. 그래서 이거를 세계의 푸른 보석 청라라고 이게 네이밍을 해가지고 이거를 보석이라는 테마를 가지고 모든 경관의 디자인을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7개 보석을 가지고 뭐 크리스탈 존, 루비 존, 사파이 존, 에메랄드 존, 뭐 다이아몬드 존 이런 식으로 해갖고 만들어서 현재의 그런 존들을 개념을
만들고 그다음에 이제 물의 도시를 만들기 위해서 가장 이제 일산 호수 공원과 같은 인工호수를 네. 30만 평, 27만 평. 일산은 30만 평인데 청라는 27만 평입니다. 네. 근데 청라는 또 4.5km의 주원 시설이 있어요. 그래서 담수 면적으로 따지면은 일산보다도 담수량은 청라가 더 많습니다. 더 많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컨셉과 그래서 이제 특별하게 혁신적이고 이게 경제자유국이다 보니까 기존의 신도시와는 달리 혁신적이고 세계 최고고 최초고 하는 그런 개념에 대해서 그런 스토리텔링 속에 담아놨죠. 아, 이게 부추청에 이끼라면은 진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쑥대밭처럼 부추와 이끼가 가득한 섬이었는데 푸른 보석으로 바꾸신 거네요. 예. 한자를 바꿨습니다. 네, 이거 한자 바꾼 거 저희 전혀 몰랐습니다. 옛날부터 푸를 청에 비단난 줄 알았는데 그렇게 어떤 이게 푸른 보석이다라는 개념으로 또 국제 도시 외자 유치를 하면서 경제 자유구역 여러 가지로 좀 뭔가 혁신적인 개방적인 국제 도시의 느낌을 주셨던 건데요. 그런데 이제 궁금한 건 아까 하천이 2개, 3개, 또 바다도 만나고 그러면서 이걸 어떤 물의 도시라는 컨셉을 가졌다고 하셨는데 그 일명 기사에 회사에서 완전히 다 공유되지 않은 아이디어가 나갔던 거잖아요. 근데 아무 얘기 안 했던 거는 그거 괜찮네 하고 기사를 보고 다들 동의했던 게 아닐까요? 네, 나름대로 이제 경제자유구역이니까 네. 그런 걸 나름대로 허용을 해줬고 그리고 그 당시에 경영진들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한테 이제 오더를 줬어요. 정부의 정책에 따라서 외자 유치와 그리고 정부 정책에 따른 경제적을 만들더라도 세계 속의 도시 수출의 모델로 세계 최고의 도시를 만들어라 거기서 하는 그러한 경영진의 뜻이 있어서 제가 그런 혁신적인 제안과 기획을 했을 때 그 돈들이 당시 사업비가 3조 5천억인데 와. 그런 계획들이 포함됐을 때 6조가 넘는 돈이 나왔는데 그런 돈들도 다 지원을 그 당시에 해줬습니다. 그래서 당초 사업비보다 2배 이상이 더 들어가서 타워고 그다음에 이제 그 캐널 A 네. 그리고 뭐 제3연육교 그다음에 청라 IC 그다음에 메리코 상향 뭐 이런 여러 가지 좀 미래지향적인 혁신적인 일들을 할 수가 있었던 배경이 있습니다. 예, 여기 보니까 밀라노님이 매립 쓰레기가 200만 톤이라 상상이 안 가는데 파낸 쓰레기는 어떻게 분리 정리되는지 간단하게라도 알려주실 수 있나요? 매립토는 어떤 상태고 어떻게 쓰이는지요? 하고 여쭤보셨는데요. 저희가 음악 한 곡 듣고 이 질문에 대한 답변 들으면서 인터뷰 이어가 보겠습니다. 이승우 선생님, 청라 영종 사업단장으로 계실 때 기획 총괄하셨던 청라 국제도시에 얽힌 이야기 해주고 계시는데요. 밀라노님이 마침 거기 쓰레기 다 파내고 신도시 세운 거면 이 파낸 쓰레기는 어떻게 하셨는지, 매립토는 어떤 상태며 어떻게 쓰이는지 그런 걸 좀 알면 우리가 진짜 쓰레기를 덜 만들려고 조심하게 되지 않을까요? 그러셨어요. 선생님께 일단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거기에 매립됐던 쓰레기들은 이제 폐기물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생활 쓰레기도 있어요. 네.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그 폐기물을 처리할 때는 소각을 하는 게 있고, 또 분리를 해가지고 처리하는 게 있고, 그 다음에 매립을 하는 게 있고, 그래서요. 그 쓰레기, 매립 쓰레기의 종류에 따라서 네. 그걸 구분해갖고 처리를 합니다. 근데 이런 부분들이 말이 200만 평이고 그 처리 비용이 3천억이 들어가면 다른 일을 아무것도 못하고 거기에 매진을 해야 되기 때문에 네네. 그런 거를 하려고 시작한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거는 이제 우리가 이거를 전문적으로 처리를 할 수 있도록 발주나 이런 것들도 조달청에 넘겨주고 그다음에 그 책임감리를 줘가지고 일단 저희 직원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분리를 시켰어요. 또 너무 그 부분 작업 과정이 또 여러 가지로 어려움이 있고 위험하기 때문에 네네. 직원들도 보호하고 그 전문 업체한테 처리할 수 있도록 해가지고 그 과정이 꽤 오랜 시간이 걸렸는데 조달청도 그 과정에서 많이 경고도 먹고 네. 또 거기에 처리하는 업체들이 또 수사도 받고 우여곡절이 많이 있었습니다만 여하튼 우리가 목적을 했던 주요 부분에 대한 모든 메리토 처리는 그때 다 완료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말씀 들으면 아까 그 우리 보호 식물 동물들 집단 이주 대책도 그렇고 여기 이제 메리토 처리 문제도 그렇고 환경 단체에서 이런 신도시 국제도시를 크게 지으려고 할 때마다 일정 정도 저항이나 어떤 건의 이의 제기가 많이 있었을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은 우리가 이제 와서 보면 건강한 견제로 봐야 되지 않나 생각이 되는데 한 40년 전에 신도시 세울 땐 그런 거 무시하고 했겠지만 선생님 하시는 90년대 후반 2000년대 오면서는 계속 점점 환경단체 이야기를 경청해야 되는 신도시 사업으로 갔을 것 같아요. 이 부분은 어떻게 선생님 일하시면서 어떠셨나요? 대부분 도시 개발을 하면서 가장 많은 문제가 일어나는 것이 환경 갈등이에요. 그래서 환경 갈등이라는 게 환경 의식과 소득하고의 그 차이만큼 갈등이 일어난다고 저는 보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대체적으로 2만 불 시대에 환경 갈등이 가장 많이 일어난다고 합니다. 1, 2만 불 정도. 3만 불이 넘어가면 조금 줄어든다고 하는데 거의 그게 맞는 것 같아요. 1, 2만 불 시대에 도시개발을 할 때 환경의식은 한 3만 불, 5만 불인데 그리고 국민소득은 1, 2만 불이니까 2만 불 정도의 환경 갈등이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이제 3만 불이 되고 환경의식과 소득이 이제 가까워지니까 요즘은 이제 일을 하는 사람들이나 여러 가지 시스템도 환경단체에서 얘기하는 것들을 많이 반영해서 지금은 환경 갈등이 많이 일어나지는 않아요. 대부분 다 예방이 되고 또 환경단체에서 얘기하는 것들이 다 설계에 반영이 돼서 수령하는 매뉴얼이 생기고 예. 그렇구나. 그래서 선생님이 아까 쉬는 시간에 문득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여러분 다음에 도시에 대해서 얘기할 때 갈등 관리로 박사 논문 쓰셨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환경 갈등이 도시 문제에서 어떻게 이제 해소되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들을 수 있으면 좋겠죠, 여러분 다음에. 예. 그리고 저희가 이 청라 국제도시가 물의 도시다, 베네치아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게 하천이 막 다니고 하면 늘 마음속에서 우리가 생각하는 건 저 수질 관리가 잘 되고 있을까? 수해가 났을 때는 어떻게 될까? 물 관리가 정말 중요했을 것 같은데요. 저희들이 도시를 만들 때 제일 어려운 부분이 물입니다. 물. 우리가 무슨 재해에 대해서 예방도 예방이지만은 네. 우리가 대체적으로 우리가 도시를 만들 때 큰 신도시는 인공호수를 만듭니다. 인공호수를. 그런데 인공호수를 만드는 이유가 경관적으로 생태환경적으로도 도움이 되지만 재해 예방용으로도 만들어요. 아하. 그러니까 어떤 재해가 일어났을 때 담수를 시킬 수 있는 공간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 청라도 일산 규모의 이제 큰 그 담수 인공호수를 만들었는데 이제 만들다 보니까 물이 한 24만 톤, 5만 톤 정도의 물이 필요합니다. 그럼 이 물을 어디서 갖고 와야 되느냐. 그래서 이제 물을 갖고 오는 문제. 그리고 결국은 이제 한강 정수장에서 들어가는 한강 원수로 이제 가져오고 매일 워낙 담수량이 많다 보니까 매일 2, 3천 톤씩 증발을 해요. 그래서 물이 계속 공급이 돼야 됩니다. 이런 시스템들이 만들기가 어려웠고 그다음에 이제 물이 워낙 바다하고 하천이 두 개하고 이렇게 물이 많다 보니까 이 재해적으로 이제 기후 변화가 일어나서 그 당시도 기후 변화 문제가 2007년도 설계할 때도
이게 향후에도 좀 어렵겠다. 네. 그 전에는 하천 설계를 30년, 50년 빈도로 이제 하천 설계하는데 요즘은 100년, 200년 빈도로 설계를 해요. 이상기후들이. 그래서 이상기후가 그렇게 나타나니까. 그래서 이 계획고를 한 30cm 이상을 청라에서 올렸어요. 당초에 저매립 계획을 한 거에 대해서 30cm 이상을 올렸습니다. 그래서 어떠한 경우들에도 안전하게 방제 도시라는 개념이 들어가고 이러한 개념을 가지고 일본 세미나에서 제가 한번 발표를 하러 가기도 했어요. 그러니까 청라는 이제 그런 이제 물이 많다고 보고 또 주변에 바다하고 있기 때문에 네. 방제와 재해의 안전 도시로 계획이 돼 있던 곳입니다. 방제와 재해의 안전도시로 계획을 했다. 청라국제도시는. 예. 근데 여기 5278님이 송도 신도시에 대한 질문을 주셨는데요. 송도 신도시가 해수면 상승으로 미래에 잠길 위험이 있다. 이런 얘기를 유튜브에서 봤는데 선생님은 어떻게 보시나요? 이런 질문이 왔네요. 송도에 대해서는 뭐 제가 체크는 안 해봤지만 네, 청라 영종 사업단장이셨거든요. 예. 송도도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여러 가지 해안 주변에 조치를 했을 거라고 저는 봅니다. 네. 당연히 하죠. 그러면 기후위기 시대의 청라국제도시는 어떻게 보면 다른 신도시보다 훨씬 더 이상기후를 대비해서 이런 설계를 했다 하는 말씀이신데 다른 데서 도시를 만든다고 할 때 기후위기에 대응한다면 청라국제도시의 어떤 점을 좀 벤치마킹 따라해야 할 필요가 있을까요? 환경에 도움이 되는 요소가 이런 게 있었다. 조금 전에 말씀해 주신. 우선 이제 그 청라 같은 경우는 사실 버려진 땅이에요. 대체적으로 우리가 도시를 개발을 할 때는 농경지 임야 이쪽으로 하는데 여기는 뭐 거의 뭐 주변에 뭐 쓰레기 매립장 뭐 산업단지 네. 발전소 그다음에 매립했는데 이제 대부분 쓰레기 매립장 네. 매립이 돼 있는 곳 이게 버려지고 이제 농사를 졌던 거를 이것을 이제 혁신적이고 새로운 시스템으로 설계를 들어가서 어떻게 보면 세계에서 글로벌화 시키는 모범적인 생태 환경 도시를 만들어냈다는 것은 사실 우리가 도시를 만드는 과정에서 사실 송도도 이제 그런 곳이죠. 송도도 네. 매립해서 하고 청라도 그런 곳이고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수도권에서는 요기밖에는 없어요. 대체적으로 이제 임야 산 쪽으로서 개발이 되니까 그래서 그런 쪽에 인공적으로 이런 조성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시간이 짧아서 일일이 거론은 못하겠지만은 부분적으로 이렇게 본보기로 하고 시스템화 시켜야 될 게 많이 있습니다. 네. 그 끝으로 저희가 이제 제3 연륙교 얘기도 좀 여쭤봐야 되는데 영종도와 청라국제도시를 잇는 다리죠. 긴 다리. 그 맞이 끝으로 청라국제도시 조성하시면서 선생님께서 가장 뿌듯한 순간 혹은 지금도 이거는 참 아쉽다. 뭐든 자유롭게 말씀을 해주신다면요. 이제 국가 정책의 가장 이제 외자유치나 새로운 개념의 경제자유구역에 주도적으로 참여할 수 있다. 그런 기회가 있었다. 이런 것들은 저한테 참 보람 있는 복이 있다고 하죠. 아하, 일복이. 네, 뭐 네. 여러 가지 힘들기는 하지만 그런 기회를 이제 누구나 갖는 건 아니니까. 그리고 그런 부분에서 이제 뭐 450m라는 이제 세계적인 랜드마크인 뭐 타워를 이제 계획을 하고 네. 그다음에 이제 캐널 웨이라고 하는 이제 배를 타고 다니면서 쇼핑할 수 있는 신개념의 이제 도시 설계를 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아직 완성은 안 되고 아직도 현재 진행 중입니다. 타워도 네. 그렇고 네. 타워가 완성이 돼야만 그 집객 시설로 인해 갖고 캐널웨이도 활성화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지금 조금 이제 사업이 지연되다 보니까
아직 그 청라가 활성화가 안 됐고 이런 부분은 좀 아쉬워요. 그런 부분은 아쉽고 청라에서 하고자 하는 여러 가지 투자 관련 그다음에 계획 관련해서 국제 업무 용지에 대해서 제 아주 그 우리가 청라는 원래 국제 금융 쪽 그다음에 레저 쪽 이런 쪽으로 이제 특화가 돼 있던 거네요. 네. 신주거 개념으로도 하는데 많은 부분들은 지금 틀이 잡혔는데 이 우리가 부동산 하면은 이제 교육하고 일자리하고 그다음에 교통 이런 부분들이 가장 그 영향을 줍니다. 그 중에서 이런 부분들이 현재 진행형이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조속히 계획대로 차근차근 들어오면은 청라는 저희들이 생각했던 그 본래의 미래 도시로 자리를 잡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일단 건물이 완성이 되면 그 타워가 완성이 되면은 아무래도 물길, 캐널웨이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늘어날 거고 도시가 좀 더 자리가 잡힐 거다 하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이승우 선생님과 기후위기 시대 도시는 어떤 방향으로 가야 하는가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다음번에 해주실 얘기가 또 기대되네요. 선생님 오늘 바쁜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네.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